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집 안을 오가며 시장을 다녀오며 버스를 타러 가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평범한 걸음이 두려워집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찢어지는 것 같고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히는 느낌이 나고 어디 좀 다녀오자는 말이 나와도 무릎이 아파서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내 무릎이 아플까? 어디까지 버텨야 하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에 많이 생기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중심으로 무릎의 구조, 관절염의 진행 과정, 약주사 수술의 역할, 그리고 꼭 필요한 생활 습관과 운동까지 16분 동안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무릎은 단순히 뼈 하나가 아닙니다. 앞쪽에는 방패처럼 생긴 슬개골, 위에는 허벅지뼈인 대퇴골, 아래에는 정강이 뼈인 경골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 뼈들 사이를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관절 연골입니다. 프라이팬의 코팅처럼 뼈의 끝을 부드럽게 덮고 있는 층이지요. 이 연골 덕분에 뼈와 뼈가 부딪혀도 마찰이 적고 우리가 걸을 때마다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그 사이에는 반달 모양의 반월상 연골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쿠션, 자동차의 쇼크 업소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뛰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실리는 체중을 나누어 받아 연골이 너무 빨리 닳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뼈와 연골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관절막,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관절액, 관절액이란 우리가 흔히 물이 찼다라고 표현하는 그 액체입니다. 적당한 양의 관절액은 윤활유 역할을 하며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릎 좌우에는 측부인대가, 무릎 안쪽에는 십자인대가 있어 앞뒤 좌우로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조를 진짜로 지탱하는 힘은 바로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입니다. 무릎 관절은 뼈와 연골, 인대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힘으로 지탱되는 관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혹은 오래 사용하면서 관절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연골은 피가 많이 통하지 않는 조직이라 한번 크게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엑스레이상으로 큰 이상이 없는데도 걷고 나면 무릎이 쑤시고 계단 내려갈 때 찌릿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 단계가 흔히 1기와 2기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진행되면 연골이 절반 가까이 닳아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줄어들고 걸을 때마다 뼈끼리 맞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정도가 3기 관절염입니다. 마지막 4기로 가면 엑스레이에서 뼈와 뼈가 거의 붙어 보이고 다리가 O자형, 일명 오다리처럼 휘어 보이기도 합니다. 체중이 무릎 안쪽으로 몰리면서 한쪽 연골만 더 빨리 닳아버린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무릎이 붓고 뜨겁고 안에 물이 차기도 합니다. 밤에 잘 때 욱신욱신 쑤셔서 뒤척이고 양말을 신으려고 쪼그려 앉기만 해도 비명이 나올 만큼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부터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는 크게 4가지 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드리기 편하도록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첫째, 생활습관과 운동이 가장 밑바탕입니다. 둘째, 약물치료와 소염 진통제, 먹는 약입니다. 셋째, 주사치료로 물을 빼거나 스테로이드, 연골 주사 등을 의미합니다. 넷째, 수술치료로는
반치환술과 인공관절 치환술 등입니다. 이 네 가지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관절염이 1기인지 4기인지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나이와 전신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생활습관과 운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더 아프다. 무릎 관절을 직접 보호해주는 것은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 등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하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앉았다 일어날 때 뼈와 연골이 받는 충격을 근육이 대신 흡수해줍니다. 그래서 적당한 걷기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동작,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곧게 펴고 버티는 운동 등은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이틀, 사흘씩 더 아프지 않을 것. 운동을 했는데 통증이 며칠씩 계속 심해진다면 과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약간 뻐근하다가 하루 이틀 안에 다시 원래 정도로 돌아오는 수준이라면 그 운동은 도움이 되는 운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무릎에 가장 해로운 자세도 있습니다.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릎 꿇기 같은 좌식 생활은 무릎이 깊이 굽혀진 상태에서 체중이 그대로 실리는 동작입니다. 이때 압력은 평지 걷기의 몇 배까지도 증가합니다. 특히 반월상 연골판의 뒤쪽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부분에 강한 압박이 가해져 찢어지거나 닳아버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침대 사용, 식탁 사용, 의자 생활로 바꾸고 청소를 할 때도 낮은 의자나 스툴을 활용해 무릎을 깊이 굽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약물 치료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해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오래 먹으면 위가 다 망가진다. 약 먹으면 살찐다라고 걱정하시지만 최근에는 위에 부담을 덜 주는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의사가 위장 상태, 혈압, 신장 기능 등을 고려해 맞는 약을 선택해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증 때문에 계속 안 움직이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해롭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걷지 않고 걷지 않으니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 무릎으로 직접 실리는 하중이 커져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통증을 줄여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움직임이 돌아오면 근육이 유지되고 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주사치료입니다. 무릎에 물이 많이 차고 숨쉬기도 힘들 만큼 아픈 경우에는 주사기로 관절액을 빼고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뼈주사라고 불리는 주사입니다. 자주 맞으면 안 좋다는 말이 많지만 의학적으로는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은 뼈를 녹인다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활주사, 연골주사라고 불리는 하이알루론산 주사입니다. 관절액 성분과 비슷한 물질을 넣어 마찰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이 주사는 연골이 새로 자라난다기보다는 윤활유를 보충해 주어 걸을 때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효과는 몇 달 정도 지속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반복해서 맞기도 합니다. 네 번째, 수술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관절염 환자가 수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사가 수술을 진지하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주사 치료도 해보고 생활 습관과 운동을 바꿔도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집안일이나 기본적인 외출조차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또는 엑스레이 상에서 뼈와 뼈가 거의 완전히 붙어 있고 다리가 심하게 오자형으로 휘어 있는 경우 이미 관절염 사기 상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럴 때 선택하는 수술이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마모된 연골과 뼈의 일부를 정교하게 잘라내고 그 자리에 금속과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관절을 끼워 넣습니다. 뼈와 뼈 사이를 새로 깔아주는 셈이지요. 수술 후에는 뼈끼리 부딪히는 통증은 사라지고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관절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 15년 안팎으로 잘 관리하면 그 이상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젊을 때, 예를 들어 50대 초반에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것은 나중에 재수술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65세 이후 관절염 사기 상태에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아프다면 인공관절 수술은 삶의 질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관절 전체가 아니라 한쪽, 특히 안쪽만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반치환술, 즉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아픈 쪽, 망가진 쪽만 작게 깎아내고 금속과 플라스틱을 넣어 나머지 건강한 연골과 뼈는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자기 무릎 같은 느낌이 더 잘 남아있고 회복이 비교적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환자의 상태와 엑스레이나 MRI 결과, 나이, 활동량 등을 종합해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걷고 나면 약간 쑤시고 계단 내려갈 때만 조금 아픈 정도라면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이기 관절염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릎을 깊게 굽히는 좌식 생활을 줄이는 것, 그리고 허벅지 근육을 기르는 것. 여기에 필요시 소염 진통제를 단기간 혹은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연골 주사나 물 빼는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아프고 3걸음, 4걸음 걷기도 힘든데 약과 주사로도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면 그때는 더 이상 수술 없이 버티는 방법만 찾기보다는 정직하게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고 전문의와 수술 여부를 상의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몸무게 1kg이 늘어나면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 실리는 하중은 3에서 5kg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3에서 4kg만 감량해도 무릎은 10kg 이상 가벼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단에서 과한 탄수화물과 간식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서서히 체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은 분명히 덜 아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평생 써야 할 중요한 관절입니다. 아플 때마다 참고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인정하고 초기라면 생활 습관과 운동, 약물, 주사로 진행 속도를 늦추고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면 언제까지 버틸지, 언제 수술을 고려할지 의사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은 무조건 나쁘다도 아니고 약은 무조건 위험하다도 아닙니다. 각 치료에는 제 역할과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무릎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걷고 난 뒤에 오는 묵직한 피로감인지, 계단 내려갈 때만 느껴지는 순간적인 통증인지, 밤에 잠을 깨울 정도의 극심한 통증인지, 혹은 다리가 휘어 보일 정도로 변형이 진행된 상태인지, 여러분의 나이, 무릎의 모양, 엑스레이 결과, 그리고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를 한번 차분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오늘 들으신 내용을 겹쳐 보시면, 아, 나는 우선 이 단계에서 생활 습관과 운동부터 제대로 해봐야겠구나. 혹은 이제는 수술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어봐야겠구나. 라는 감이 조금은 잡히실 것입니다.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지도 너무 겁먹지도 않는 것. 그 균형을 찾는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 나침반 6090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주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